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현입니다. 오늘의 단계발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연적 허가 이 세 가지 모르면 파묘됩니다 라고 한번 주제 잡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관습상 묘지를 많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영상 한번 찍은 게 있는데 거기서 좀 세분화해서 오늘은 자연장 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팩트 있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연장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묘지든 묘지 허가 받고 시설하는 거와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거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허가를 안 받으면 불법상은 맞습니다.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으면 지목상 이제 묘지로 변경이 됩니다. 이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야가 뭐 국가사업에 편입된다든가 아니면 매매할 때 아니면 타인이 임야를 그 묘지를 훼손했을 때 어떤 재산 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묘지허가에 대해서 예전에 묘지허가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려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연장 허가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행령 별표사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자연장 허가에 대한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출력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이 그 시설하는 거다 보니까 사설 자연장지의 설치 기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분이 보면 개인 및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중, 문중,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조성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법인이랑 재단법인이 하는 자연장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종중하고 문중 자연장지죠. 그래서 이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한 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면 그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어떤 종중으로 이렇게 신청하면 그 한 개소에 대해서 20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하다라는 기준입니다. 자연장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뭐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다음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 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설을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뭐 가로 세로 해가지고 작죠. 250cm 제곱센티미터 작습니다. 뭐 이런 기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가족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큰 틀이었고, 사실 이제 약간 이제 덧대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블로그를 보면은 묘지허가, 자연장 허가 이렇게 보면 이런 기준에 대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만 다 한다고 해서 묘지허가 되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분들이 많아서 두 번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시군청 사회복지과 묘지허가 담당 허가 서류 접수인데 대부분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보시면 사회복지과만 접수를 하면 허가가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이론하고 저희 같은 실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과는 말 그대로 이제 주무부서, 쉽게 말하면 주간 부서입니다. 거기서 이제 각 부서, 쉽게 말하면 이제 산지면 산지과, 또 농지면 농지과, 그 다음에 이제 토목에 대한 개발행위, 이 세 개 보통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서류를 전달합니다. 부서에 대해서 협의 의견을 보내서 다 만족을 해야지 허가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 팩트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법의 저촉이 아니죠. 건축 허가가 아니니까 건축법의 저촉이 아니라서 도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임야에 우리가 이제 자연장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사람이 삽질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하기 때문에 장비로 들어갈 때 진출앱에 대해서 일시사용,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또는 허가를 받는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에 농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일시사용, 말 그대로 잠시 사용했다 복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도 타용도 일시사용이 있고 산지도 일시사용 허가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고, 참고로 저희 네이버 블로그 으뜸토목설계사무소 들어가시면 이 영상과 또 글과 서식과
도면을 같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고 또 저 자세한 서식이나 도면이 보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으뜸토목설계사무소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임야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변경이나 불법 훼손이 꼭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허가 면적 초과 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 복구 진행인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임야의 허가지 외에 훼손한 거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에 내 임야인데, 우리 종중 임야인데, 우리 종중임야를 그거 했다고 해서 훼손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허가를 받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허가지 외에는 내 땅이든 또 남의 땅이든 벗어나면 무조건 불법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분할 측량 후 시공업체 측량을 하면서 시공하기. 보통 이제 묘지 공사하면 장비업자가 그냥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받은 도면을 가지고 눈대중으로 대략 이제 요 위치에 있겠다 싶어서 눈대중을 절토하고 또 사면을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발생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공에 대한 도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측량을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안 맞아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공 측량을 꼭 해가지고 그 파악을 하셔야 되고, 높낮이도 계획고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 산림사법, 조사 후 복구 설계서 접수. 그러니까 이제 산림사법이라고 이제 산지과에 이제 불법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제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불법 훼손을 하면은 그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산림 불법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또 검찰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검찰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로 산림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불법 훼손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준공이 되기 전에 그 부분, 불법 훼손에 대해서 부분에만 이제 복구 진행을 합니다. 복구라는 거는 나무도 식재를 때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잔디도 파종해서 슬라이딩, 토사가 쓸러내리는 거, 이런 것도 방지를 해야 되고, 이게 오케이 돼야지 그 다음에 준공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산지 임야 훼손 불법에 대해서는 복구 설계서하고 이제 준공 서류 들어가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토목 설계 사무실이 권한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산림 용역 업체, 엔지니어링 등록한 산림 사무소에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토목 설계에 얼마 비용을 줬는데 불법 훼손이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산림 용역업체 비용이, 복구 설계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하시고, 참고로 이제 저희 으뜸 토목설계사무소는 산림 용역과 같이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원스톱 전부 다 저희 으뜸 토목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준공시 문제점에 하고도 참고사항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맥사키는 과도한 투합에 의해 붕괴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돌과 돌 사이를 그냥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얹어 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레미콘을 운반할 수가 없죠. 지형 여건상.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돌과 돌을 이제 이렇게 깎아서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공사를 좀 부실하게 하면 현장에서 본 건데, 실제로 돌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도로로 쓸려 내려온 적을 봤습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토목설계 사무실의 지침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허가를 받았을 때 상황이죠. 확인해 보시고, 이 돌쌓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또 영상을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쌓기에 대한 팩트 있게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야는 좀 단계가 있어요. 허가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복구 설계, 복구 준공, 그 다음에 이제 준공하는데, 복구 설계에 맞춰서 또 우리가 임야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임야의 어떤 그 축척과 그 묘지든 아니면 다른 대지든 축척이 서로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정 작업이라고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 전환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전에 종중은 2000제곱미터 이하로 했는데, 예를 들어 1800으로 우리가 면적을 맞췄다고 해도 등록 전환하면서 1810이 될 수도 있고 179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등록 전환하면서 면적이 약간 보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예를 들어서 1990제곱미터를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이제 공사를 다 하고 등록 전환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10
제곱미터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좀 증감이 일어나는데 증이 돼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허가 면적보다는 조금 작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사무실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으뜸 토목 설계사무소의 영상은 항상 실전에서 필요한 영상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설명드렸고 오늘의 자연장 허가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장 허가 절대 어려운 허가 아닙니다. 오늘 결론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제 묘지 허가하고 자연장 허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가족 혹시 종중에 필요한 것은 언제든 전화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땅 개발에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검토 후에 촬영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제 여름으로 오는데 여전히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산에 갈 때는 산불 조심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묘지가 참 좋지.